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린지 그레엄이라는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때는 라이벌이었는데 상당히 요새는 친합니다. 이분이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김정은이가 죽게 될 것이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트럼프는 화를 내게 될 것이다. 화를 내면은 김정은을 암살하든지 내쫓든지 아니면 군사적 조치를 취해서 북한을 끝장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러 갈 때는 그 먼 길을 한 서너 시간 비행해서 서너 시간도 되죠. 한 16시간 갔고 그 다음에 합의문이 나오면은 근사한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준비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박차고 나와 버렸어요. 왜냐? 화가 났기 때문이겠죠. 의의가 없었겠죠. 비로소 김정은의 실체, 김정은의 전략을 비로소 마주하게 된 거죠. 이런 걸 영어로 Moment of Truth라고 합니다. 진실의 순간,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깼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트럼프를 비판하던 이 펠로시 하원 의장부터 아주 반색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대통령이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작은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다. 대통령이 협상장에서 걸어나와 기쁘다. 펠로시가 트럼프를 칭찬하는 건 이게 처음일 겁니다. 이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즉 이제 김정은에게 속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두 번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것은 좀 비아냥하는 겁니다. 이 펠로시가 아주 이 돌아가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합니다. 저 문희상 국회의장 등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스 코리아 비핵화, 디뉴클리어리제이션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의 디스아머먼트, 무장해제는 성공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김정은이가 내놓은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두 번이나 만나야 했다. 속았다는 거죠. 비핵화 사기극에 속았다는 거죠.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작년 3월 초 정호영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원한다. 핵 폐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 상태에서 영변 정도만 양보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재 해제를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트럼프가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가 속은 거죠. 속은 것을 알아차리는데 2년에 걸쳐서 두 번 만나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사진을 찍는 대가로 나쁜 협상을 하지 않고 걸어 나온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협상은 단지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도 기자들에게 비핵화 합의가 없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새로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현명했다. 김정은이 귀환할 때 장시간 열차로 이동하면서 북한의 미래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린지 그레함 의원도 나쁜 합의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걸어 나가는 게 낫다. 좋은 협상은 오직 하나다.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고맙게도 대통령이 미국이 의미 있는 양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의미 없는 조치에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은 할 것 없이 트럼프가 속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니까 미국의 정치가 좀 근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안타깝다고 합니까? 통쾌하다고 지금 미국의 조야가 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베도 트럼프가 잘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안타깝다고 합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이 하노이에서 잘못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왜 안타깝다고 합니까? 그 합의가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아주 천박한 아마추어 같은 시각을 폭로했습니다. 트럼프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하는 성명서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타깝답니다. 계속 안타깝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 회담을 깨물어서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86년 10월 11일에서 12일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케빅에서 레이건 대통령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만, 그 회담은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아주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협상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은 제외해 주겠다. 미국과 소련 양쪽이 모두 같은 숫자의 전략무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축을 하자.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 유리한 게, 그전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소련이 더 많았어요. 그 비율대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같은 숫자로 맞추자, 이거 양보한 겁니다. 레이건도 5년 안에 전략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반으로 감축하고 10년 뒤에는 대륙간 미사일을 전부 폐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한술 더 떠가지고 10년 뒤에는 모든 전략무기를 폐기하자,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또 레이건은 10년 뒤에는 ABM 장거리 미사일 요격망 건설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이 조약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SDI 실험은 계속하겠다. 이 SDI라는 게 뭐냐면은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주에서 다 방어하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걸 말합니다. SDI는 별들의, 흔히 이걸 스타워즈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방어망을 뚫는 미사일을 또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소련이 지금 경제가 망가지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양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건으로 하여금 제발 그 별들의 전쟁
하지 말자. 그 기술 SDI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김정은처럼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소련이 제안한 양보는 조건부입니다. 뭐냐. 즉 미국이 SDI 개발 계획을 실험실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딱 레이건은 그 자리 즉석에서 거부해 버립니다. 고르바초프 이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결렬돼 버립니다. 결렬. 이 고르바초프 회고록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레이건과의 마지막 담판은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같았다. 우리는 대화를 중단했다가 다시 만나 이야기하다가 다시 헤어지곤 했다. 회담의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SDI는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었다. 대화는 주저앉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레이건은 말했다. 조금만 더 양보하여 내 안을 받으세요. 그러면 미국은 소련과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덕이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요. 나는 여기 고르바초프입니다. 나는 거의 절방적으로 레이건을 설득하려고 다가갔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빠지고 있었다.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귀하가 이렇게 계획해서 나를 이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대통령과 아까 지금 당장 회담장으로 돌아가서 사인합시다. 귀하가 우주를 군사화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고르바초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레이건의 SDI를 포기시킬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경제가 약한 나라가 경제가 강한 나라와 군비 경쟁을 하면 망합니다.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다. 우리는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뭐 중거리 미사일 감축하겠다는 카드는 이미 내놓았어요. 이미 내놓은 카드를 소련은 다시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에서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중거리 미사일 금지 협정 등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바로 레이건이 이 회담을 깨버렸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미국과의 군비 경쟁은 실패다. 소련 경제를 망친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 포기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게 소련의 개혁개방 노선을 확정짓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련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을 민주화시킨다고 하면서 공산당을 약화시키고 공산당을 분열시키고 동시에 경제 개방을 하다가 권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드디어 91년에 군사 쿠데타를 막고, 그것은 진압이 되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가지고 옐친한테 정권을 넘기고 소련은 해체되고 러시아만 남는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레이건이 절대로 SDI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것 하나만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준 충격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돌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아, 이제 트럼프를 속여 넘기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구나. 내 패를 다 보여주고 말았구나. 이제 내가 설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렇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또 한 번 미사일 실험할까? 또 한 번 핵실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만만한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조정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번에는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만약 핵실험 한 번 더 하면은 정말
트럼프가 김정은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죠. 그 배신감으로 해가지고. 더구나 트럼프는 내년 재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이 되지 않으면 감옥 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과 다시 만날 일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너무나 황당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받을 수가 없고, 김정은이가 완전한 핵폐기로 갈 때만이 회담을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 또한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건 자살행위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중에서 이번 김정은처럼 세계적 망신을 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북한 매체가 회담이 깨졌다는, 회담하러 간다는 보도를 해놓고는 회담이 깨졌다는 보도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체면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막혔어요. 사실은 막혔어요. 남한으로 오는 길은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열었다가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몇 개 은행이나 기업을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김정은과 트럼프에만 의존하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잘 되어야만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독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지를 좁혀주고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딱 끼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사실상 결별을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앞길이 막막하죠. 이 회담 결렬은 김정은이 죽는 코스, 문재인 정권은 망하는 코스인데, 모르죠. 또 어떤 변화를 시도를 할지. 트럼프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김정은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자꾸 귀에 쟁쟁하네요. 감사합니다.